입시를 조금씩 이제 말씀드릴게요. 입시는 원서 접수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구분합니다. 수능보다 먼저 원서를 접수하면 수시,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면 정시가 됩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시에는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는 3개 대학군이 지원을 못하는데 그것도 가, 나, 다군, 각 군에 하나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는 전형이 좀 많아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체육계열 쪽에서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우리가 많이 노려봐야 되는 실기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눕니다. 선수들과는 특기자 전형도 있는데 오늘은 선수들 얘기는 안 할 거니까요. 정시 모집으로 가면은 일단 수능 비중이 커서 그냥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체육계열에서는 수능에다가 실기를 더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간혹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이 수능 100%만으로 체육과를 뽑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수시 모집에는 대부분 내신이 포함됩니다. 정시 모집에는 대부분 내신이 불포함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시에 이제 내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아마 그 밑에 대학들이 이제 영향을 받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신이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좋으면 사실은 정시로 튀는 거죠. 제가 이따 생각이 안 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네, 정시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네, 학교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내신을 엄마 난 정시로 가겠어. 정시 체질인걸? 그러는 순간 내신 관리는 하나도 안 해도 되잖아요. 반영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학교 졸업장은 필요한데 학교 생활이 무용지물이 돼요.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내신을 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학교 생활이 의미 있어집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가 더, 정시는 아까 저건 명백하게 역전이잖아요. 5등급 아이가 막 경희대 가고 외대 가고 이러면 이건 잘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정시는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수능 점수를 다 까내놓고 실기 점수를 까놓고 승부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줄 쫙 세워서. 그래서 정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체육 계열이 조금 어려운 거는 실기가 있어서 실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렵지, 점수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수시는 점수가 공개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수시에는 이런 역전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전을 크게 노릴 때 보통 수시를 노립니다. 네. 입시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3학년 부모님들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공부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올려보겠다. 수능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다. 왜냐하면 수능의 모든 점수는 상대평가입니다. 학생은 실제로 원점수는 오를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요, 이제부터 3학년들은. 그런데 다 올라요. 다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제자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성적은 적어도 3등급 이내, 반짝반짝 되는 성적이 필요한데 그쪽에 있는 애들은 아주 또 막강해요. 잠도 잘 안 자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성벽 같습니다. 잘 안 무너지는 현상이 있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좀 실제 수능 점수로 보시고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 이 전까지는 영어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진짜 안 하는 학생들도 어렸을 때는 영어 다 조금씩 하잖아요. 지금부터 고3들 한 2-3달 영어 두드려대면 많이 가는 애들은 2등급까지, 보통 3등급까지 갑니다. 이게 굉장히 체육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올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체육계열 입시의 또 하나의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여서 이게 자기가 하는 만큼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시키시려면 영어부터 시키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등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게 운동을 좀 하냐 못하냐. 예전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간 거는 이제 다양한 전형이 생기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거는 실기 역량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성적, 내신 성적으로만 뽑아가기 때문에 실기 역량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보고 지원하셔야 되겠다. 모의고사 점수가 높으면 모의고사는 수능을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수능을 계속 예측해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정시의 수능 점수가 좋겠는데? 그러면 정시로 가야죠. 그죠? 정시로 가게 되면은 굳이 내가 수시의 학종이나 교과로 내 점수보다 낮은 학교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논술을 써서 더 높은 학교 한번 타진해 보는 겁니다. 내신 등급이 비교적 괜찮아. 내가 모의고사 점수보다 그래도 내신이 또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수시에 움직이는 게 좋겠죠. 내신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과나 학종이나 실기 전형 빨리 채워서 간다. 네. 실기가 좋으면 실기 전형, 실기가 조금 안 좋으면 요 둘 중에 하나. 네, 수시에 실기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역전이 가능한 대학이 뭐 한양대학교 에리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이런데 크게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실기 100%를 뽑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수능 점수가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 이렇게 3개 점수를 주는데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류해서 줍니다.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냐 못 맞췄냐 할 때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체육 계열에서 영어가 3이 나오는 게 대단히 의미 있다 그랬잖아요.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이런 데가 수능 최저가 있는데 거기가 최저 3을 요구해요. 네, 그래서 체육계열에서는 3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되게 중요한데 그때 활용하는 게 등급이다. 또 하나의 성적은 100분위를 주는데 제가 100분위도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체 수험생이 그 과목을 본 시험 본 학생들이 100명이라면 내가 몇 등인가 하는 게 100분위예요. 등급보다는 이게 자세하죠. 네. 표준 점수는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원 점수에서 전체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이게 원래 표준 점수인데 수능에서는 특별히 국어, 수학은 표준 편차를 20으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20을 하고 그리고 100을 더해줍니다. 예.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예요. 표준 점수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요. 제가 그냥 국어가 이번 시험에 90점이었습니다. 영어는 70점이었어요. 국어를 더 잘 봤습니까? 영어를 더 잘 봤습니까? 네. 국어 잘 본 것 같잖아요. 이제 정보를 하나 더 드릴게요. 국어는 학년 평균이 90점이에요. 영어는 학년 평균이 60점이에요. 제 국어 점수는 90점이고 영어 점수는 70점이었어요. 제가 국어를 잘 봤습니까? 영어를 잘 봤습니까? 영어를 잘 봤죠? 그렇게 비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점수가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출해서 보면 어느 과목을 더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원점수 가지고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 함정이 숨어 있어요. 하나가 더, 평균이 국어하고 수학은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원래 이게 이제 Z스코어라는 점수인데 표준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평균이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내 성적이 음수로 나옵니다. 그 음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0을 곱해가지고 쫙 끌어올리고 평균도 100으로 만들어서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음수가 안 나오게. 100까지.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받아왔을 때 100이야? 잘하는데 우리 아들? 그러면 오산이에요. 50점이란 얘기입니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표준 점수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평균은 50에다 맞춥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국어, 수학, 사회를 경희대학교에서 반영하는데 사회를 잘 봤어. 내가 사회 1등급이야. 국어하고 영어는 조금 떨어져.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탐 잘 봤으니까 사탐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왜냐하면 평균이 이게 100하고 50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표준 점수로 생성되는 순간 국어, 수학이 따블입니다. 그냥 점수가. 그러니까 아빠 내가 사탐 1등급이라고요. 그래. 저쪽으로 가면 5등급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국영수 탐구를 우리 학교는 대학이 100분위를 반영하겠다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탐구를 잘하는 애들이 막강해지는 거죠. 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탐내는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씁니다.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탐구를 잘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작은 애가 고3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얜 물리만 해요. 야, 다른 것도 좀 해라. 물리가 재밌대. 근데 물리는 반토막이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이거를 좀 보정해 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변환 표준 점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요 점수가 나오면 이렇게 보정해져 하는 변환 표준 점수표를 공개하는 대학이 있고, 대표적으로 고려대학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변환 표준 점수 제공해라 그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높게 공개한다. 경희대학교가 공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에 한번 쭉 살펴보니까 평균을 한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 대입의 이슈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게 원래 5월 초면은 수시 모집 요강이 다 나와서 저희들이 그거 분석을 빨리 끝내고 5월 달부터 이런 강연을 막 하거든요. 의대 정원이 안 나와서 어떤 대학도,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지 못하고 5월 30일에 돼서야 나왔어요. 의대 정원이. 잘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 전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집 요강이 모두 다 5월 31일 날 토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랴부랴 해서 지금 시중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한 책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체육계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 계속 고민하는데요. 우리 쪽에는 큰 영향은 없겠다. 네. 결론인데, 우리 쪽에서 이제 제일 잘 가는 애들이 서울대 체육과 갈 텐데, 그 서울대 체육과 가는 애들이 뭐 의대로 튀거나 이럴 자원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쪽에 무전공 선발이라는 게 이번 정부에서 또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자유전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립대학들은 한 25% 정도를 자유전공으로 선발하라고 이미 오더가 내려갔습니다. 사립대학들, 수도권 대학들은 한 20% 내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 하면 각 대학의 총 TO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전공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빼서 만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TO들이 좀 변동이 있다. 그리고 저게 말씀드렸다시피 적지 않다. 작은 데는 5%, 지금 많이 하는 데는 10%까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보통 메이저급 대학에서는 한 해에 한 5,000명 선발한 2,500명 정도 선발할 텐데 거기에 10%면 250명 정도를 자유전공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연대하고 성대 모집 요강을 좀 보고 왔는데 어마어마해요. 자유전공으로 뽑는 비율이. 한양대학도.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쟤네들이 체육계열 마이너리티니까 쟤네들은 메이저고 저기서 조금 흡수해가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올해 또 애들이 많이 태어난 해예요. 네,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래서 그 수능 응시 인원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학생들 대학을 고를 때 그 점검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N수생이 엄청 들어오겠죠? 네, 엄청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뭐 직장인들도 공부하고 있다는데, 네. 수능 최저 좀 맞춰야 되는데 이건 뭐 체육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수능 잘 봐야 되겠고, 대학별 전형의 변화가 크게 있었냐? 그럼 체육계열은 크게 있진 않지만 뭐 잔잔한 변화는 좀 있었다. 수능 응시 인원의 비율을 좀 한번 봐주실까요? 2022년에 31만 명, 2023년에 30만 명, 작년에 28만 명 이렇게 쭉 재학생이 줄어왔고, 졸업생들은 반대로 쭉쭉쭉쭉쭉 늘어왔습니다. 재수생들, N수생들은 계속 그만큼 지금 다시 시험을 또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게 조표입니다. 재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N수생들은 많이 유입되고 있다. 재학생들한테 유리합니까? N수생들한테 유리합니까? 네, N수생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N수생들은 수능을 다시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네, 수능을 잘못 봤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수생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못 볼 재수생들은 안 들어와요. 네. 이것도 그런 데이터인데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국어 과목 1등급, 2등급, 3등급 비율이고요. 파란색이 재학생, 요게 N수생, 요게 검정고시입니다. 네. 재학생들은 검정고시보다도 못한다, 공부를. 네. 저거 왜 그러냐 하면 재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도 의무적으로 다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수능은 다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재수생들이나 검정고시는 저거 잘 보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이어서 이미 좀 잘 보는 애들이 들어올 겁니다. 하여튼 재학생은 사실은 수능이 유리한 시스템은 아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그 전략적으로 재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부모님만 동의한다면. 네, 올해 일정입니다. 저희가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받고 곧 다음 주 목요일 날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인천 걸 거예요. 이거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N수생들이 안 봐줘요, 이걸. 그 N수생들이 이때 다시 한번 들어올 겁니다. 9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9월 모의고사는 성적표를 받아보기 전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요, 바로. 그래서 가채점하고 바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거 채점하는 날 정해야 돼요. 수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이미 내 전략을 다 수립해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바로 야, 넌 안 돼 임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내가 오늘 천하업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수능 점수야. 이렇게 해. 그러면 학생들이 희망이 없으면 또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네가 성적이 9월 달에 잘 나오면 이렇게, 9월 달에도 여전히 6월 같으면 이렇게, 그렇게 전략을 짜놓고 그리고 2개를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5일에 전국연합 한 번 더 보고, 항상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한 달 있으면은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네, 접수가 시작되겠죠. 전문대도 있는데요. 전문대는 보통 수시에 움직이셔야 돼요. 수시 1차, 2차, 3차까지 있습니다. 전문대는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 괜찮은 과 있으시면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슈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늘 수능 최저가 따라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이 중요하다. 면접을 그냥 가서 이제 우리 좀 인물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고 그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나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내가 그냥 평상시대로 해서 가면은 면접에서 뭔가를 보여주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자기 점수대로 쭉 가는 거예요. 역전이 안 일어나고. 수시는 역전을 위해서 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교내 모의 면접반 다 운영합니다. 그리고 체육계열은 조금 특별해서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일상적인 질문들이 안 나와요. 저희가 다루는 아까 현상 자체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트레이닝을 좀 별도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박태준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연구회가 있는데, 선생님들 연구회, 거기서 그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게 단계별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가는 건 아니고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만 면접 대상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면접까지 보통 길면 열흘, 짧으면 일주일 시간 줍니다. 그 시기에 저희들이 모의 면접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피드백도 주고 면접장하고 똑같이. 요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이 늘고 있다. 네, 체육계에서 3년 전까지 논술 전형은 금기시되는 전형이었습니다. 몇 명 뽑지도 않고 체육하는 애들이 글 쓰는 거 전체적으로 싫어하고. 네.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논술 전형을 체육대학 가는 학생들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일반학과 논술 전형에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체육계열 논술하고 인문사회계열 논술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체육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인문사회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시 6장 써야 되잖아요. 그 체육계열 논술만 준비하면 사실 쓸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경희대하고 한국외대. 그럼 나머지 6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2년 전에 그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보낸 학생도 있어요. 원래 체육과 가길 희망했는데 체육과 논술 준비시키다가 체육과 논술은 미끄러지고 거기 가서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쓴 것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아주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성적이 아주 잘 나오거나 어떻게든지 역전을 해야 된다 하는 순간에 쓰는 전형입니다. 네. 체육계열에서는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이 추가로 논술이 더 있는데, 저기는 논술이 아니고 약술이에요. 길어야 200자 씁니다.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 내에 해결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